자, 오늘은 우리 체육학을 전공하는 우리한테 스포츠 경영 환경이란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마인드 혹은 매니지먼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피력을 하였는데요.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전쟁과 같은 경영 환경, 어지러운 경영 환경.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었고요. 또 황사라는 그 이후에 또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체육시설에서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를 못했는데 황사가 와서 이제 실내 체육시설에서 스포츠를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꺼려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영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비단 기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있겠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전공자의 관점이냐, 이런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스포츠 혹은 체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경영 마인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옛날 영화 그림이지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뭐 또 황사가 오고, 또 황사 이후엔 또 지구 온난화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스포츠가 노출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고, IT가 확산되고 있고, AR, VR이 있고, 이러다 보니 더 이상 스포츠가 갖고 있는 재미, 이런 것만으로는 스포츠를 찾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스포츠를 영화 산업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스포츠를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 그런 유희, 그런 어떤 선택 속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노동은 근로자가 하고요. 우리가 농구라는 경기에서는 그 노동, 즉 엠플로이는 선수와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 중간 자본재는 철판이나 타이어와 같은 거라면, 농구 경기에서는 농구공과 같은 다양한 경기용품이 되겠죠. 또 자동차 산업에서 자본재라고 얘기한다면 공작이나 공작하는 기계,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농구 경기에서는 그 농구가 열리는 리그, 프로농구 구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 주체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비땡땡, 뭐 벤땡땡,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 이런 식으로, 기 뭐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뭐 테슬땡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농구 경기에서는요, 바로 생산 주체가 프로농구 연맹, 구단 같은 말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 농구라는 프로스포츠 생산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갖고자 하는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아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경영학에서 경영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우리가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영 환경은 기업 내부에 있는 환경과 외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미치는 정도가 다르겠습니다. 또한 기업은 하나의 원칙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혹은 농구 경기를 그런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전략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혹은 코트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경기 전략들이 달라지지요. 이런 것들이 결국 경영활동이라는 큰 전략 안에서 환경을 토대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체육학을 전공하는 우리한테도
이 스포츠에 노출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건강하려고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처럼 스포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고 그런 이해관계자의 집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영 환경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경영 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요, 우리 스포츠가 노출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관람하는 욕구에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스포츠를 어필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경영 환경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 경영은 환경과는 분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배우, 동일한 스텝, 하지만 다른 영화, 다른 생산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포츠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공되는 경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영 관점에서 경영 환경이란 기업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환경과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공되어지는 투입된 값, 사람, 돈, 원재료, 기술,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은 기업이라는 조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산출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스포츠 외연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스포츠 경영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 속성, 체육과는 다른 무엇, 경기로서의 스포츠, 광의적 개념의 스포츠를 총망라하였을 때 그것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경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환경의 변화 정도가 높으면 우리는 그것이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거고요. 또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이 복잡하면 그 또한 높은 불확실성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변화의 정도나 환경의 복잡 정도가 높은 경우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비드,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저출생, 인구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이 기존처럼 스포츠 환경에 노출될 것인가 혹은 어쩌면 늘어나지 않는 스포츠 시장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즉 과거에는 한 사람이 한 종목의 스포츠를 참여했다면 한 사람이 하나 혹은 두 개의 종목의 스포츠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하나를 참여할 때 더 많은 고부가가치적인 소비를 유도하게끔 여러분이 스포츠를 서비스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스포츠 경영 환경은 유기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조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종업원, 주주,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따지면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님,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지요.
그 외부적인 것은 무엇이겠어요? 뭐 백석대 말고 다른 대학교 학생일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일반인일 수 있을 거고요. 또 학교에 무엇을 납품하는,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좀 더 내부 환경을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코로나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환경입니다. 즉 자연 환경의 의미, 사회 문화적 환경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혹은 여러분들 일 모레는 수상 스포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나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환경이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한 반에서 남학생 11명이 축구를 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혹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한 반의 클래스가 30명 남짓하고 그 중에는 성별이 섞여 있기 때문에 11명이 하는 축구 경기를 한 클래스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축구와 유사한, 물론 그 기원은 다르지만 풋살이라는 운동으로 그런 어떤 스포츠에 대한 표현 욕구, 활동 욕구를 해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경영 환경이라는 특성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과업 환경 그리고 일반 환경이라는 관점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업 환경이라고 했을 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스포츠 건강관리를 전공했던 사람과 2025년, 2020년 스포츠 건강관리를 전공하는 사람이 당연히 전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또 그 2010년도에 스포츠 경영을 공부했던 사람과 2020년도, 2030년도에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과 달라져야 된다. 예를 들면 운동에 참여해서 건강에 대한 만족감, 다이어트, 몸짱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직접적인 운동 지도만이 당연히 됐던 세상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보조 작업을 하는 게 있었을 거고요. 또 어느 순간 AI와 같은 혹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고려한 이런 어떤 IT 서비스가 가미된 스포츠 활동, 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런 어떤 비대면, 하이브리드 이런 스타일로 운동을 지도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프로스포츠도 혹은 스포츠 마케팅도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도 직접 관람하는 것에서 끝났던 시기를 넘어 내가 e프렌드라던가 아니면 제페토를 통해서 구단의 어떤 가상 공간에서 직접 구단에 있는 선수들을 만나고 그 선수들을 만남으로써 현장에 가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어떤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조화로운 팬 구단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멀리 갔나요? 너무 어렵나요? 자,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경영 환경은 매우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과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반 환경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경제적, 인구 통계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환경은 우리가 흔히 일반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간접적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수학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 환경에 해당되는 PEST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PEST, 우리가 법률적인 politic, 그리고 경제적인 economic, 그리고 사회적인 social,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요소로 우리가 경영 환경에서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과거 소비 이슈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스포츠도 과거 2차 전기에서 3차 컴퓨터, 4차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연결의 시대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영 환경이 분명한 건 앞으로 더 급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는데요.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배구의 인구는 그 적정 수준에서 유사하게 남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치를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다시 어느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를 접근하는, 매개하는 그런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4대 프로스포츠라고 얘기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전 세계 스포츠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 없이 겨울에 펼쳐진 월드컵도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것이고요. 또 사상 유례 없이 올림픽을 미뤄서 치르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경영 환경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삼는 이 스포츠라는 부분에서 그 경영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자, 그런 것을 읽는 것이 결국 스포츠 경영, 매니지먼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활체육 분야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일상에서 주당 52시간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생활체육에 노출하는 빈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 종목 한 종목에서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또 교통편의 발달로 인해서 글로벌 스포츠 경영 환경도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리그를 안방에서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 보는 것이 진화되어 증강현실로 입체감 있게 보게 되는 관점에서 스포츠에 더 열광하고 실시간의 정보 속성을 통해서 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교수님이 강조했는데요. 팩트가 있습니다. 저도 체육학을 공부했어요. 언제요? 한 30년 됐나요? 네, 1990년대 후반에. 그때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포츠를 즐기는 현상, 문화, 풍토,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경영 환경이 달라진다는 게 팩트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달라진 경영 환경에서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대단한 게 아니죠. 우리 수학 분석은 대단한 분석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해 본 그런 전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불확실성,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복잡성이 높은 그러한 스포츠 경영 환경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를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학 분석은 앞서 설명한 기업의 내부 환경, 과업 환경이겠죠. 그리고 외부 환경, 일반적인 환경이겠죠. 가업 환경과 일반적인 환경의 특성을 활용해서 시장, 사회 안에서, 산업 환경 안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체육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애니 아덜 다른 전공까지 해서 여러분이 졸업을 해서 시장에 나갈 텐데요. 앞서서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같은 체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한 7, 8만 명이 1년에 한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경쟁 우위,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수학 분석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 내부, 과업 환경의 어떤 강점과 약점,
일반적인 환경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어로 strength, weakness 해갖고 SWOT에서 SW가 되는 거고요. opportunity와 threat이 돼서 OT가 돼서 SWOT 분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WOT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 환경 속에 나와 있는 opportunity와 위협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의 strength, 강점과 weakness, 약점을 비춰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최소화하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앞서서 제가 교수님이 코로나라는 것을 겪었고요. 그래서 실내 체육시설이 마비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코로나가 끝나서 좋아했더니 갑자기 황사, 미세먼지가 왔어요. 그래서 황사,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의하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하는 활동에 위기를 주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약점일까요? 위기일까요? 그렇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아니죠. 기업이 갖고 있는 주변 환경의 위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수업 분석을 회사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 천안 백석대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과연 나한테는 어떤 게 기회이고 위협이며 과연 나한테는 무슨 강점이 있고 무슨 약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스포츠 조직도 살펴보시면 더욱더 전공적인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강점, 스트렝스와 외부의 opportunity가 만나면 SO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 있어요. 조직의 강점과 외부의 기회를 이용한 전략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강점 기회 전략, 공격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외부에선 기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없어요. 내부에 약점이 있고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약점 기회 전략이라고 해서요. 어쩔 수 없이 안정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 혹은 그런 전략들을 추진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외부에 위협이 있어요. 이것은 위협을 극복하는 강점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외부의 위협에서 나의 강점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이 홀에는 없었지만 배달 서비스를 했다던가 운동하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시설이 마비됐지만 내가 찾아가서 홈 트레이닝을 했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강점 위협 전략이라고 해서 다각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이런 코로나나 황사나 기타 다른 경영 환경의 위협이 있는데 내가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없이 약점에 노출된다면 이것은 위험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소위 얘기해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약점 위협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때로는 과감하게 철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수학 분석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체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스포츠 경영자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이런 경쟁 환경에서 나를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점 기회 전략, 공격 전략, 약점 기회 전략, 안정 전략, 위협 감정 전략, 우리가 다각화 전략, 약점 위협 전략, 방어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나 혹은 황사와 같은 환경에서 혹은 4차 산업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어떻게 스포츠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이 수압 분석은요, 일반적인 환경이 해당되는 외부 환경, Politics, Economy, Social Environment, Technology라는 PEST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3C 분석에 해당되는 Company, 그 다음에 Competitor, Customer, 즉 나와 경쟁자 그리고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새로운 차별화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라는 수압 분석을 통해서 목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런 어떤 수압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이 변화되어 ESG 경영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포츠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입니다.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써 기업의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철학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스포츠도 이런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의미는 스포츠도 앞으로는 ESG 경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ESG 경영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큰 경영 환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파리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넷제로, 즉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선언 때문이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특정으로 잘 사는 것,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모두가 함께 사는 이 지구를 지키자라는 아주 초월적인 약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종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갖춰야 할 그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레리 핑크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자산운용사라는 거는 모든 기업의 이제 돈줄, 펀드, 그러니까 돈을 내주는 그런 자산운용사의 CEO가 그런 회사들한테 경고의 서한을 보내죠. 재무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기업은 ESG,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즉 지구가 없는 한 기업의 존재의 의미는 필요 없다 라는 어떤 의미를 제시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경영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당연히 ESG 경영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ESG, 이는 아까 얘기했던 넷제로 기후위기, 그린빌딩, 스마트팜, 파리협정, 목축업, 대체식품, 천연자원, 천연농업,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회는 코비드19와 고용환경 안전성,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성, 인권 다양성, 이런 걸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가버넌스인 G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형성, 즉 주주나 임원이나 소비자 협력사,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잘 요구를 형성하느냐, 이 사회의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느냐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반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MS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탄소 중립을 2012년에 이미 달성했고 2030년에는 탄소 네거티브라는 목표로 해서 AI for Good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인종, 성소수자까지 혹은 장애인까지 채용하고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스포츠로 유명한 우리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요, 시나드 이핀먼트에서 파타고니아로 이어지는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인데요.
파타고니아는 사실상 등산에서 암벽 등반의 고리를 만드는 어떤 장비의 회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너무 산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을 돌려가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감히 블랙데이에서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말라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미국에서 가장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런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어떤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여러분 다 아시는 파타고니아에서 티셔츠를 사면 맥주의 어떤 지구를 지키는 맥주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만들어 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롱 루트라는 게 긴 뿌리 맥주인데, 기존의 밀맥주는 밀을 만들고 땅을 갈아엎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지만, 롱루트라고 해당되는 이 식물 킨자라고 하는데요. 이 킨자 같은 경우는 땅을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만 지구를 뒤집을 일이 없어요. 땅에 대한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서 결국 긍정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맥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ESG는 모든 사회 환경이 연결되어 있고,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경영 환경과는 달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경영 환경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은 스포츠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ESG 경영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23년, 2024년 이 시기를 넘어가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해당하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것인가요? 이 답은 제 머릿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경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분이 이제 파타고니아의 어떤 대표 시나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Don't buy this jacket이라는 표현을 써서, 혹은 또 이런 롱 루트 에일이라는 맥주를 팔면서 결국 지구를 지키는 노력을 한 이런 어떤 멋진 철학,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포츠에서도 롱 루트 웨일이라는 맥주는 팔지 못하더라도 그린 스포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일회용품을 지를 수 있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 또 텀블러를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전공자, 그런 경영 마인드, 또 경영 환경에서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Extended Sport Growth, 확장된 스포츠로 성장하는 우리 ESG 스포츠 경영 전공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